저작권에서의 안전관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공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코멘트 해주신 내용, 반영한 내용, 일부 반영 못한 내용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처음에 시작할 때 초과 수익 부분을 시장에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냐, 만약에 해야 되면 법률적으로 잘 되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탄소 중립 실현할 때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에 배경을 제가 삼았고요. 그래서 방향으로는 현재 규제 방식 현황하고 문제점을 분석했고, 수익 적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하기 위해서 기준 투자 보수위원회를 하나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를 했었습니다. 시작 가격은 현행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표준원가 방식 정산 조정 개수를 하기 전에 에너지 가격하고 기준 용량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왔다. 다만 04년 10월에서 06년 5월에는 기준 용량 가격이라는 걸 바꾸지도 않고 고정 개수라는 또 용어를 만들어서 고정 개수를 얼마 딴다, 더한다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연료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요금이 규제된 상태에서 결국은 용량 가격으로 규제를 하는 정도를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한전하고 발전 회사가 아예 재무 균형을 목적으로 해보자라고 그리고 했던 게 정산 조정 개수입니다. 1원칙하고 2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1원칙이 두 그룹 간의 투자 보수율 차이를 항상 유지를 하자라는 원칙이었고요. 그 투자 보수율 유지를 하면서 대표 발전기 그룹별로 어떤 수익을 줄 거냐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미래 투자비를 반영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이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지난번 원자력 부품 위조 사건처럼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할 거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도입이 됐다고요. 20년 12월에는 이제 3, 4, 5가 다 없어지고 결국은 1, 2 원칙을 가지고 있는 해외 사례는 싱가포르 지금 시장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례만 제가 1차에는 더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부채 비중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비교 기업 4개를 가지고 5년 평균을 가지고 부채 비중을 선정했다. 무위험은 30년 만기고 MRP는 여기는 주로 영국하고 호주 쪽에 전력 부분 대용치를 가지고 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최초의 이제 적정 투고율이라고 산정 기준했던 건 저희는 자원 구조는 표준 어떤 타켓의 개념을 가지고 해서 20년 정도의 일개 발전 자회사 전체를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RF는 20년 만기의 직전 1년 평균 채용량. MRP는 저희가 우리 국내 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5년, 10년 막 계속 해봤는데 이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하고 쓸 수가 없어서 저희 지금 공공요금 선정 기준을 가지고 쓰겠다고 제안했고요. 베타도 지금 발전 회사 자회사가 상당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형 기업을 찾아서 그 차이만큼을 한전에서 산정한 무부채 베타에다 더해 가지고 발전사 자본 구조를 가정해서 부채 베타가 변화하는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적을 대비해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17년간 1.4% 정도 조금 다소 지급이 됐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초기에는 좀 적정 기준 대비 수익을 내다가 석탄 가격 오르고 에너지 가격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13년, 14년까지는 거의 수치가 큰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15년, 16년도에 전기요금은 이제 누적해서 어느 정도 인상된 상태에서 S&P까지 떨어지는데 재무균형을 맞추다 보니 한전도 좋아지고 발전도 좋아지고 이런 형태고요. 다시 또 나빠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정리를 제가 해보면 아까 말씀대로 기준 대비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정산 조정 개수라는 게 요금을 규시하면서 하다 보니 오히려 시장을 조금 망가뜨리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 그리고 발전 자회사의 경쟁할 수 있는 유인을 완전히 약화시켰고 이렇게 있었다. 개선으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부조 개편이 어느 정도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이 안 되겠지만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초과수익을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해야 된다면 법적인 것에 대한 거는 갖춰놓고 해야 된다. 그리고 동일 발전원 간의 차이 나는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개선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의 총량제 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최종 안부분은 지금 쓰지는 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진행해서 쓸 거고요. 지금 당장 석탄 발전 총량제로 가면 원자력만 정부 승인 차익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연 어떻게 갈지 지금 사실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제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코멘트 나왔던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주신 의견들이 제가 혹시 그때 줌으로 하면서 못 적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공통적으로 적정 투보율이라는 것은 산정할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명칭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김현숙 교수님은 산업이나 전력시장의 빅픽처, 그래서 문제점의 인식이라든지 그거를 비판한다든지 다른 방안 도출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주셨고, 그다음에 공기업과 민간 간의 차별성 문제를 좀 공개해야 되겠다. 박정수 교수님은 비교 분석을 위해서 국내 공공기관 사례라든지 해외사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발전사한테 그러면 가소 지급 금액이 소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조금 더 강화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목의 적절성 문제는 좀 검토해야 되겠다. 장세영 교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넣은 해결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현행 기준하고 기존 투구율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 조홍정 교수님은 발전사 자료에 대해서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그리고 과도기준 사항에서의 정책 대안하고도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조 교수님은 현황 진단할 때 타 논문 사례를 좀 참고하고 선행 연구 부분도 조금 그룹핑해서 작성하면 좋겠고요. 민간사하고 공기업 간 차별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왜곡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요약하면서 아마 김현숙 교수님이 신재생 부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하고 조금 더 반영해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매하고 소매 부분의 연계 기준으로 가격 시그널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다. 초과이윤 제한 부분에 법률 시장제도를 유지하다. 그리고 환경성 등 외부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에너지 세대 정책. 결국은 유연탄에는 과세를 안 하다가 LNG나 이런 쪽에는 과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연탄 발전기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지금 같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좀 나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발전용하고 LNG 도시가스 간에 교차 보조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전력시장 가격에 상승 요인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교통운영 보조소 시장이 미비하다. 시장 가치 기반이 아니고 기회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연도에 얼마라는 배정액을 정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액 자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결의된 가격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현재는 가격 발전 계획할 때 송전 제약, 예비력 제약 등은 다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쁜 것 같다. 말씀하신 공기업 민간회사
정상기준 차별하는 부분. 그리고 연료비 평가 체계에서는 제가 지금 가격 입찰로 가는 게 사실은 맞지만 그게 못 간다고 하면 연료비에 지금 한 달 단위로 비용에서 계속 하는 부분도 사실은 시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발전기 효율을 결정하는 성능 시험도 이상적인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복합 발전기가 손실이 난다. 예를 들면 석탄 발전기도 자기 연료 비용하고 시장에서 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3에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석탄 쪽에서 거래소에 연료비를 다 보상을 해준다고 소송도 사실 들어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연료비 평가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교한 거는 기존하고 기존 특도를 비교해놓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거. 근데 이제 기존 거는 이 투보율은 구하기는 하지만 이 투보율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비교를 하긴 합니다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사가 이렇게 2018년 기준으로 4.46%가 나오면 한전은 3. 예를 들면 3%, 1%만 차이 나게끔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사가 7% 나오면 한전은 6%, 발전사가 3% 나오면 한전은 2%. 그렇게 계속 수익을 그냥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정이라는 것을 주지를 않는 거죠. 과대해 줄 수도 있고, 과소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이런 수준이 있는 거고요. 비교해보면, 현재 정산조정기에서는 베타 부분만 대용기업 거를 갖다 쓰고, 결국은 부채비중, RF, MRP, 타인자본 이 부분은 전기요금 수준 거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값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베타 부분의 차이 나는 걸로 한전하고 우리 차이 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부채비중 관련해서는 직전 년거 쓰던 거를 장기적으로 한 20년 거에 타켓의 개념으로 해서 20년 썼고 RF도 20년 만기 경제적 내용 연수를 좀 고려한다는 개념으로 MRP는 저희가 분석한 대로 저희들이 앞에서 그냥 현재 공공요금 수준을 썼고요. 해외 사례하고 조금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베타는 이제 저희가 대형 기업가만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한전 거에 도체 베타를 계산하고 그거를 무부채로 변환한 다음에 대형 기업가의 격차를 자산 비중으로 따라서 산정한 후에 한전 무부채가 더하고 자본 비중으로 반영해서 산정을 하고 그러면 값이 조금 0.67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채 비중이나 RF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값은 4.71 정도 약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산정 기준 사례인데요. 이거는 현재 고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사실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부채 비중은 요금 산정 목적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면 RF는 전기요금 자체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부분은 5년 만기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고 방역선수도 마찬가지고 철도는 장관이 결정하는 값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참고하는 것 자체가 장관이 결정을 해요? 예,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한 값. 근데 실제로는 그 13년도인가 기재부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개별요금 산정 기준을 다 했는데 그때 연구하면서 실제로는 밑에 가로로 써놓은 부분들이 연구 과제를 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현재는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도 MRP는 합리적 추정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쓰고 그 이때 용역을 할 때 나온 결과물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6%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대다수가 사용하고 철도만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도 설명 자체가 일단 계산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한전도 그걸 어제 공개하지도 않으니까 사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기준으로 적정 투보는 각 그 회사에서 적정 투보 계산하는 걸 공시를 했다고 그래서 수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85%, 천연가스는 4.2, 광역상수도는 4.3, 철도가 조금 높고요. 고속도로는 아마 MRT나 베타 정도를 다 0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어서 이자 수준만 지금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산정 기준 지금 적용 사례는 제가 그 적정 투보율을 원가에서 각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해놨는데요. 그게 5년간만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현재는 05년도부터는 지금 있습니다. 08년부터만 해놨는데 나머지는 지금 5년 것만 있고 광역 상수도 부분은 박사학위 했던 철도 상수도 부분에 누가 했던 부분이 그때 자료를 가지고 있었나 본데요. 이걸 합격했고요. 요거는 필요하면 제가 한번 이쪽 회사에 요청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제가 추가로 이제 18년까지는 원래 분석을 했는데 기준 투보도 20년 제가 추가로 더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발전 지금 기준 투보율이 약간 다른 데보다 조금 높습니다. 차이가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계산해본 거나 큰 영향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20년도 거로 보면 전기요금은 3.48이고 기준 투보율은 4.29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0.4%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현재 지금 정산조정부에서 1%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더 높은 수준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제 기준으로 만든 거로 그런 결과를 보니까 해외 기준 규제 기간은 제가 지금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RF 같은 경우에는 AER은 호주 규제 기관이고요. ACM은 네덜란드, ARE는 이탈리아, NDCC는 뉴질랜드, 오프잼은 영국 전기 가스 부분이고 같은 수도 부분인데 RF는 대개 10년에서 15년, 퍼크는 한 30년 쓰거든요. 요 국채를 가지고 사용하고 직전년 평가할 때 얼마 거를 쓰냐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맞다 하기는 직전 짧은 거를 쓰는 데도 있고 1년 저희처럼 1년 쓰는 데도 있고 한 달만 쓰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예측이 들어가서 베타는 대체적으로 다 자국 시장에 있는 대형 기업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회사의 다른 해외 것까지 해서 찾아보는 회사 규제 기관들도 있고 이제 다만 베타를 할 때 최근 3년, 5년 아니면 멀티플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해서 또 최저값을 찾아내는 근데 이제 그 최저값 찾아내는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 부분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베타 할 때 위클리로 하느냐, 데일리로 하느냐 이런 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MRT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써서 100년 거를 쓰는 데도 있고 좀 짧게 쓰는 데도 있고 나라마다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포워드 부분에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데도 다 거의 쓴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게 다 안 썼습니다. 결국은 히스토리컬도 쓰지만 포워드 계속 다 씁니다. 근데 저희 부분은 아직 포워드 부분 쪽은 제가 해주는 못했던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은 결국은 AR 같은 경우는 10년 결국 이동 평균이라고 해서 A 등급 채권하고 BBB에 가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AR, ACM은 10년 하고 NDCC는 5년 오프잼도 10에서 14년 유틸리티 정도에 10년 사용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레틀 그룹에서 호주 AR의 세계 시장이 어떻느냐라는 걸
자료에 저희가 이렇게 수치가 좀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AER은 노미널 바닐라 형태로 리포트된 게 한 4.73%. 이게 디시전 이어가 2020년이니까요. 얘들이 규제 기간을 대개 이제 5년, 좀 길게 하면 7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디시전 할 때의 값이 한 바닐라 왁으로 4.74%. 근데 이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새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바닐라는 타임 자본은 세전이고 자기 자본은 새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금 텍스를 또 반영을 하면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 자료하고 없는 부분은 제가 조금 또 다른 보고서를 찾아서 해보면 이것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AER은 3. 노미날 우리나라 명목 새우로 계산했을 때 3.88, ACM은 3.34, 아레라는 5.42, MGCC는 4.23, 오프젠은 4.36, 오프것은 4.2. 저희 지금 그 수준하고 연도가 조금 달라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바운더리 내에 큰 변화는 차이는 있습니다. 요거는 MRP를 그 자료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연구했던 자료인데 MRP가 대체적으로 4에서 5, 6, 5 정도 수준. 그리고 부채 비중을 60%로 놓았을 때 베타 수준이 1.19에서 0.7. 우리보다는 베타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MRP는 좀 작지만 부채 베타가 베타가 높아서 저희는 MRP 6 잡고 베타를 0.7 잡아도 420 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420보다 높은 데는 핀란드, 아일랜드 이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다. 이 다 하지는 못해가지고 두 가지 예시를 하나 과소 지급 금액이 전기요금에 얼마나 미쳤나 하는 부분은 제가 연도별로 왼쪽에 있는 총괄원가는 한전의 총괄원가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과소 지급 금액은 토벌 차이를 반영해서 값을 계산했고, 그럼 이 금액 더해서 총괄원가 구하고 지금 한전의 공시한 판매 단가, 그 판매량으로 나눈 저희도 경경 총괄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눠봤더니 그냥 산술 평균 해보면 05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2.32% 정도 판매 단가가 증가했을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비 사항은 아까 김현숙 교수님이 주신 신재생 부분 반영 못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연구와의 그 차별성을 정확하게 좀 더 써야 되는 부분, 제목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하는 것 같고요. 장 교수님 말씀하신 장기적 해결 방안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방 해결될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 방향 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폐호사 명칭 부분하고 지적사항 나온 부분 아직 결론 부분에 사실 반영 못한 것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축제해서 댓글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차 발표 이후에 지적사항 보완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 교수님, 제 것은 너무 많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해봤는데 거의 엄청 찾으셨는데요, 해외하고. 네. 근데 지금 철도 이런 게 잠깐 이렇게 하시면 지금 깜짝 놀라는 정도여서 그 본문에는 이제 다루시긴 좀 어렵겠지만 네. 좀 그래도 일부는 뒤에 부록 같은 데 다 수록해가지고 네. 충분하게 이제 다른 산업의 케이스나 그다음 해외 여러 나라를 다 찾으셨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딘가요? 그 픽처 부분도 네. 앞에 좀 많이 현대 전력 산업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하셨어요. 네. 좀 많이 하셨다.
잘하셨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꼼꼼하게 보면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굉장히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해외 전력시장 분석에 대한 얘기도 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모르지만 공기업하고 민간기업 외에 다루셨다고 돼 있고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여기는지 지금 돼 있진 않은데 이제 그 파트도 정산기준 차별 이번 파트가 이제 석탄 두 개에 대해서 비교돼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사례나 해외 사례는 또 보완을 엄청 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내용이 돼서 앞에 그 전략산업 전체에 대한 너무 인트로덕션 쪽에 잘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사례나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신 건 본문에 좀 쓰시고 일부는 뭐 이렇게 첨부 부록 같은 걸 하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신재생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발전기들에 대한 투고나 이런 거니까 신재생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산도 굉장히 잘해주고 그렇긴 하는데 뭐 오늘이나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또 탄소 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퓨어 믹스 바뀌는 파트에서 투보율 같은 거가 이제 좀 조정이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 그런 얘기가 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수익 규제에 대한 얘기긴 하니까 남부 같은데 신재생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양은 제가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많죠? 그 신재생이 자회사 중에 한수. 한수원은 이제 한수원은 그렇죠. 전선 20%입니다. 20%. 한수원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신재생이 엄청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여기 뭔가 영향을 주는 파트가 있는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도 그때 하면서 그걸 대충 이해를 했는데 쓰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저희가 지금 규제를 해도 우리가 신재생을 사실 규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려면 이 부분의 원가나 이게 사실은 또 구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그게 어렵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말을 쓰기가 사실 좀 어려운 RPS가 25%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 어차피 구입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REC는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어떤 형태. 그러니까 정산해주는. 정산해 주는데 RPS 가격은 25%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25% 정도 구매하면 REC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구매 그 강제되는 양은 많지만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보율 계산할 때 그런 원가자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원래 좀 신재생은 좀 같이 하긴 좀 어렵긴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 발전기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게 어디 섹션에 들어가면 지금 흐름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굉장히 그뭐 원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신재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트렌디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하신 걸 너무 많이 반영하니까 하셔갖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뭔가를 쓰기가 사실 조금 다른 주제하고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경작 박사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공공기관의 투보율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관점 그런 게 조금 앞에 서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영학 박사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그냥 기업 재무 분석으로 칠 수 있겠는데 경제학 박사니까 그게 공공기관의 투보율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민경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앞으로의 미래 전력시장이 바뀌는 과정에 이 논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PBP 시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시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전력시장이 바뀌는 미래상에서 이 투보율 결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 라는 그런 걸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연히 좀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민감도 분석과 관련된 게 조금 수행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이제 파라메터 값들을 그냥 지정을 하셔서 아마 하신 것 같고 제가 논문을 전체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외국의 사례 중에 이런 방법은 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케이스만이라도 민감도 분석을 좀 해주시면 비교가 가능하고 아 이럴 때는 뭐 초과 수익이 나고 이럴 때는 수익이 과다하게 줄어들고 뭐 이런 내용들 좀 보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많은 품을 들이시지 않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좀 들어가 주는 게 논문의 퀄리티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지난번 제가 드린 코멘트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10번에서 향후 과제에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발표를 통해서 보면 결국 투보율이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그 정도 정리하고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아까 동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또 뭐 그것이 정책적인 뭐 제언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드린 뭐 단기적인 해결 방안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 문제 아까도 이 해결 방안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소매시장의 자유와 민영화 등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것이 그러면 투보율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인 뭐 경쟁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해외 사례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해외 그 사례에서 이제 투보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우리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전력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행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이 투보율 등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이 과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발전사가 전력시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받는 게 맞느냐 그것도 사실은 시작을 한 거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시장에서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바꿔가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시작 자체가 일단 규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논문의 배경을 삼아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거질 문제니 이 문제는 아까 말한 투보율 수준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제안을 하고 그게 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사실 제시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고민해보고 그걸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한 두 가지 여기 해외 사례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해외 규제기관이라는 게 전력 쪽이에요? 아니면 뭐 지금 쓰는 데는 다 전력 쪽입니다. 오프 워튼 수도 부분이고 그 상하 쪽으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전력을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해외 규제기관 산정 기준 및 사례에서 이제 좀 국가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수보율이. 네. 어떤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해요? 아니면 그냥 이렇다고 할게요. 하는 게 있다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이게 확인은 결국은 요 기준밖에 사실 없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무슨 규정으로 나오는 거라 그러면 여기는 10년, 20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떻게 뭘 하기는 사실 조금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신재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 우리나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네. 공공상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SMT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현재는 그게 수요를 거의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억 기가와트였는데
신재생이 5천만 뭐 이렇게 되면 그게 현재는 저희 신재생 비용을 0으로 처리하거든요. 6천만이 비용 0이 되고 4천만만 나머지 자원에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신재생이 많아지면 가장 싼 발전기들만 그 양을 채우면 정말 가격이 원자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낮아질 수 있다. 근데 그 신재생이 뭐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상당 그냥 석탄 발전 비중만큼만 대체되는 정도라 하더라도 네. S&P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많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데 근데 이제 그걸 원가가 나중에 제로인데 S&P에 원가를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지 않나요? 지금은 안 넣고 있고 당연히 원가가 제로인데 어떻게 S&P로 결정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맨 바닥에 깔리니까 걔가 100%는 아닐 거니까 나머지 애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연료비 가지고 하지는 않을 테니 나중에는 뭔가 또 다른 대안이 나오죠. 그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미국의 FAR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투보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 공기업도 아닌데 정부가 투보율을 보장해주나요? 아니, 그 PUC 같은데 이런 기회를 받으니까. PUC 같은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FRC가 주간 전력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간 송전 코스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급전 지시를 받은 발전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는 투보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지. 2주에서 다른 주로 전력이 아, 넘어갈 전력이 때 넘어갈 때. 네, 인터스테이트 거래에 대해서는 FRC가 규제 대상이거든요. 네. 아마 거기에 그걸 대할 거예요.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 인터스테이트 넘어가는. 인터스테이트 넘어갈 때 송전선이라든지 뭐. 예. 아니 뭐 교수님들 좀 코멘트를 제가 좀 정리해 보면요. 직접 투자에 대한 직접 수치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주는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을 신재생과 그다음에 조은경 교수님 말씀하신 그 RPS 비율을 높아지고 그에 대해서 그냥 정성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보율 자체로는 조은경 교수께서 민감도 분석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제 투보율이 갖는 이제 국민기능들의 관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DI에 황순주 박사가 있어요. 황순주 박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쓴 게 있거든요. 참 잘 썼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신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장성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요 내용도 좋지만 요거를 좀 큰 정책적 시사점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소매시장 자유화, 민영화 그런 방식과 투자율 개선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 하시면서 해외 사례, 해외에는 전력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박형수 교수님 말씀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투자율 중심의 수익 규제 이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전력시장도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한계가 있을 테니까 새로운 전력시장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냥 결론 부분에 약간 그냥 뭐랄까 전망 같은 거 이런 걸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논문을 한번 쭉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이제 그 구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이제 앞에 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저자의 일종의 뭐랄까 해석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BLMP를 하고 정산 조성 기술을 하고 이게 다 결국 수익 규제를 위한 그 하나의 수단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좀 풍성하게 담아서
그 배경과 함께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 이런 데도 또 저자의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답변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잘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또 과제를 잔뜩 안 받으시는 아, 저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장관이 결정하지 모르겠어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김용시랑 결정하는 건데. 뭐 장관이 밑에 싼거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이 11월 19일 4시죠? 네. 4시고 장소는 아마 여기 아마 예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1월 19일 4시에